안녕하세요. IT 커뮤니케이터 김민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영상 생성 AI, 브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루는 정말 반갑게도 몇 안 되는 국산 생성 AI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이저 X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이 브루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브루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브루는 대부분의 생성 AI와는 다른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입니다. 자, 대부분의 생성 AI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브루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를 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설치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브루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브루 웹사이트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주시고요. 브루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루 사이트 주소는 너무나 간단한데요. bru.ai 영어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이 바로 브루의 첫 화면입니다. 브루 사이트의 첫 화면이고요. 여기서 어떤 단추를 눌러야 될까요? 당연히 무료 다운로드겠죠. 자, 무료 다운로드 단추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운영체제 OS가 감지가 되고, 윈도우의 경우에는 exe, 맥OS의 경우에는 DMG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우선 설치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 하시고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바로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만 하시면 설치는 자동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다음, 계속을 눌러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이 브루 같은 경우는 설치 프로그램 실행만 하면 모든 설치 절차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운로드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브루가 자동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자, 드디어 브루 설치 및 실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처음으로 저희를 반겨준 화면이 있네요.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 화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할 때도 이런 화면이 나오죠. 약관에 동의하세요. 그래서 약관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사실 보통 이런 거 잘 안 읽어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제 생성 AI의 경우에는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민감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다 읽어 보셨다면 아래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사용 통계 및 오류 정보를 전송하여 브루의 개선에 참여합니다 라는 항목이 있죠. 자,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체크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의하고 시작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마를 고르는 화면이 나타났어요.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 둘 중에서 여러분께서 선호하시는 모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밝은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 모드로 시작하기 누르겠습니다. 자, 지금 뭔가 작동이 된 것처럼 보이죠? 자, 일단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일종의 튜토리얼 화면입니다. 자, 일종의 지금 샘플이 열린 거예요. 이 샘플을 통해서 브루의 사용 방법을 익혀보세요 라는 의도로 브루를 만드신 분들께서 넣어주신 일종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브루 사용 방법은 앞으로 제가 차차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아직 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뭘 안 했을까요? 네, 아직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실행까지 했지만 아직 가입은 하지 않았죠. 자, 회원 가입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가입을 할 때는 화면 왼쪽 위에 보시면 내 부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내 부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내 부르 클릭. 내 부르를 클릭했더니 부르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는 화면이 나타났죠. 자, 여기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 계정으로 간편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누르시면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구글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구글 계정을 이용하셔서 프로에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 하신 다음에 계속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로그인을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루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용을 할 거잖아요. 이 로그인 정보를 웹브라우저에서 브루 프로그램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 보내는 게 바로 브루 열기 단추예요. 여기서 반드시 브루 열기 단추를 누르셔야지만 웹브라우저에서 브루 프로그램으로 로그인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자, 반드시 브루 열기 단추를 눌러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 로그인 정보가 브루 프로그램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가입이 사실상 완료가 되었는데요. 자, 이게 마지막 절차입니다. 아마 다른 생성 AI 써보신 분께서는 이런 화면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물어보는 절차가 대부분 들어가 있죠. 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로 결심을 했는지, 또는 어디서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절차들이 있는데요. 자, 브루에도 이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 정말 다행하게도 이거를 스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스킵이라 하면 이걸 닫아버릴 수 있다는 뜻이죠. 자, 보통은 닫을 수가 없습니다. 브루는 이 절차를 스킵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X 단추가 있습니다. X 단추 눌러주시면 이 설문조사를 스킵, 그냥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자, 설문조사를 닫았고요. 지금 가입이 완전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브루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상단에 있는 영역을 메뉴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메뉴 영역에서 왼쪽에 있는 파일 누르겠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를게요. 파일, 새로 만들기.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를 하면 작업의 단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작업 만들기, 새로운 영상 만들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새로 만들기. 자, 새로 만들기를 눌렀더니 엄청나게 많은 단추들이 보이죠. 여기에 있는 단추 하나하나가 바로 브루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브루의 핵심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입니다.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가 뭘까요? 텍스트라 하면 주제입니다. 주제로 비디오, 영상을 만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로 영상 만들기,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비디오를 삽입하기 위해 FFmpeg 다운로드가 필요합니다 라는 화면이 나타났죠. 이 FFmpeg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자, 동영상을 처리할 때 쓰이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는 동영상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이거를 반드시 다운로드 및 설치를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 누르시면 순식간에 다운로드 설치가 자동으로 진행되고요.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예 누르겠습니다. 정말 순식간이죠. 한 2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화면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총 3단계의 여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3단계의 여정을 거치게 될 텐데 지금 이 화면이 바로 3단계 중에서 1단계입니다. 자, 1단계는 화면 비율 정하기 단계예요. 화면 비율이라 하면 동영상의 가로, 세로 비율을 말합니다. 크게 5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 유튜브는 16대 9입니다. 여기서 16대 9라고 하는 것은 가로 16, 세로 9의 비율인데요. 현존하는 대부분의 컴퓨터 모니터, TV 화면의 비율과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동영상을 보잖아요. 그 동영상이 어지간하면 거의 16대 9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로 긴 동영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쇼츠가 있습니다. 이 쇼츠는 숏폼이라고도 하는데요. 또는 뭐 릴스라고도 하죠. 자, 세로로 긴 동영상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16대 9, 9대 16. 그냥 앞뒤가 바뀐 것 뿐이죠. 그러니까 가로로 긴 동영상, 세로로 긴 동영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유튜브 영상, 가로로 긴 동영상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다음 단추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왔어요. 2단계는 비디오 스타일 선택 단계입니다. 자, 이 창은 X 눌러서 그냥 닫겠습니다. 자, 2단계는 비디오 스타일 선택 단계인데요. 자, 비디오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캐주얼한 정보 전달 영상 스타일, 영어회화 공부 스타일, 공포 영상 스타일, 다큐멘터리 스타일 등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영상과 관련된 스타일을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친근한 말투로 무언가를 소개해주는 영상을 만들고 싶으신 경우에는 캐주얼한 정보 전달 영상 스타일, 뭔가 다큐멘터리 느낌의 영상 만들고 싶으신 경우에는 다큐멘터리 스타일.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영상과 관련된 스타일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캐주얼한 정보 전달 영상 스타일, 이거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르셨다면 다음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런 말풍선 같은 것들은 X 눌러서 닫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부분 이렇게 2번 눌러주시면 닫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마지막 대망의 3단계 영상 만들기 단계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영상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내용적인 측면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주제를 적는 자리예요. 여기에 영상의 주제를 적으시면 되는데요. 자, 이 브루를 정확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브루는 무언가를 설명하는 영상을 만드는 데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하는 영상을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는데요. 그 무언가를 여기에 적는 겁니다. 자, 책에 보시면 제가 샘플로 몇 가지를 넣어둔 게 있죠. 또는 여러분께서 평소에 영상으로 만들고 싶으셨던 그 주제를 여기에 넣으셔도 되고요. 살짝 아래쪽 보시면 추천 주제도 있습니다. 저는 책에 있는 것과 동일한 주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단 0.5% INFJ 남성의 특징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볼게요. 자, 오른쪽 보시면 뭔가 익숙한 단어가 있죠. GPT 3.5. 자, 챗GPT의 그 GPT 맞습니다. 챗GPT는 사이트이고 챗GPT라는 사이트 안에 여러 가지 GPT 모델 AI들이 있죠. 자, GPT 3.5는 그중 하나인데요. 사실은 좀 옛날 버전입니다. 자, 클릭하시면 GPT-4가 있기는 한데요. GPT-4는 유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선 GPT 3.5밖에는 선택지가 없는 거죠. GPT 3.5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자면 성능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브루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성능적인 측면은 크게 신경은 쓰지 않겠습니다. 사실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이 주제를 가지고 AI한테 글 써달라고 명령을 내릴 겁니다. 자, 명령을 내릴 때는 오른쪽에 있는 AI 글쓰기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I한테 글을 쓰라고 시킬 거예요. 글을 쓰라고 시키는데 정확히는 대본을 쓰라고 시킬 겁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대본을 작성하고 있어요 라고 나오죠. 생각보다 금방 나올 거예요. 자, 대본이 생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자, 여러분께서 이 생성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경우 제 설명을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전체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I한테 또 명령을 내려야겠죠. 다시 써라고. AI한테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써라고 명령을 내릴 겁니다. 자, 명령 내리는 방법입니다. 아까 그 AI 글쓰기 단추 있었던 자리에 보시면 AI 글쓰기가 다시 쓰기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클릭하시면 AI가 글을 다시 쓰게 됩니다. 한마디로 AI한테 글 다시 써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쓰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은 별도의 사용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마음에 드시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네요. 자, 이제 두 번째 경우의 수를 설명드릴 차례가 된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바로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은데 좀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경우. 자,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요. 한번 제가 아무데나 그냥 눌러보겠습니다. 커서가 깜박이죠. 커서가 깜박인다는 말은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내용을 쭉 읽어보시고 좀 어색한 부분을 직접 고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한눈에 보이는 게 시작 부분이 어이 친구들이잖아요. 어이가 좀 이상해서 이걸 그냥 지울게요. 어이. 자,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말고도 전해드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반말인데 여기에 왜 지금 존댓말이죠? 더 많은 지식을 전하면 뭐 이렇게 바꿀게요. 사실 이 밖에도 좀 어색한 부분이 곳곳에 보이긴 한데요.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상태에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가 더 있어요. 내용은 괜찮은데 분량이 좀 아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좀 길었으면 좋겠다. 자, 그럴 때 AI한테 또 추가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왼쪽 아래에 있는 이어쓰기 기능입니다. 자, 이어쓰기 기능을 이용하면 AI가 뒤에 내용을 더 추가해 줍니다. 내용이 짧을 때 이용하면 좋겠죠. 자, 그런데 이거 사용하실 때 좀 주의사항이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요 대본을 보시면 고마워 안녕 여기 끝맺는 멘트가 있죠. 자, 이런 거는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AI가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이런 끝맺은 멘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 여기서 분명히 끝났는데 왜 추가로 명령 내리지? 물론 AI가 사람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뒤에 이제 추가되는 그 내용이 좀 이상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대본에 그 끝맺는 멘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어쓰기 기능 이용하시기 전에 그거는 지워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어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끝났었는데 뒤에 내용이 추가가 되겠죠. 네, 이만큼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녕 친구들이 또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센스가 없게 개행도 안 해줬어요. 되게 좀 어색해 보이죠. 지우고 개행을 또 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어색한 부분, 뭔가 맥락상 좀 없었으면 좋겠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거 추가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내용이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전하도록 할게.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끝맺어 보겠습니다. 수동으로. 자, 어쨌든 이제 AI와 인간이 협업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게 GPT 3.5가 쓴 귤이잖아요. GPT 3.5는 정말 옛날 AI입니다. 자, 이제는 머나먼 과거가 되었어요. 성능도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GPT 버전을 GPT-4로 무료로 바꿀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아마 좀 눈썰미가 좋으신 분이라면 이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 챗GPT나 클로드 사이트 가시면 이 GPT 3.5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챗GPT나 클로드 사이트 가셔서 뭐 이러이러한 주제로 대본을 써주세요. 이렇게 프롬프트 적으시면 대본이 나옵니다. 그 대본을 사이트에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로 오신 다음에 여기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대본을 퀄리티 높은 질 좋은 대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툴 사용법을 익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본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자, 그리고 대본을 이렇게 작성하실 때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화면을 벗어나도 대본 수정이 가능하긴 해요. 가능하긴 한데 좀 복잡합니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번거로운 작업을 안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시는 이 화면이 대본을 수정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화면이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수정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본을 완전하게 완성을 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기서 대본을 최대한 완벽하게 완전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본은 최대 10,000자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 곳곳에 어색한 부분이 보이긴 한데요. 그냥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이제 다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본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볼게요. 자, 오른쪽에 영상 요소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AI 목소리부터 보겠습니다. AI 목소리입니다. 자, AI 목소리에 변경 단추 보이시죠? AI 목소리에 있는 변경 단추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근데 AI 목소리라는 개념이 왜 있을까요? 자, 아까 적었던 그 대본을 AI가 읽어줍니다. 자, 내레이션을 AI가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한번 변경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현성, 조윤, 가영 등등 수많은 사람 이름들이 있죠. 자, 아래로 내려갔더니 더 많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실제 사람일까요? 짐작하셨겠지만 아닙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전부 가상인간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엄청나게 많은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전부 AI 목소리입니다. 각기 다른 목소리들이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이름이 있는 곳으로 가지고 오시면 여기 헤드폰 단추가 나타납니다. 이 헤드폰 단추를 누르시면 해당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실 수 있어요. 한번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끝나버리다니 조금 실망인데? 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좋아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생각하고 있어. 네, 목소리가 상당히 자연스럽죠. 네,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소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씩 들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바로 필터 기능이에요. 필터는 여과기라는 뜻이죠. 특정한 조건에 맞는 것만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자, 왼쪽 보시면 태그, 언어, 성별, 연령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성, 청소년 이렇게 선택하시면 청소년 남성의 목소리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훈이라는 목소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도훈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아 열심히 공부 중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마 목소리 고르시다 보면 여기 어떤 거에는 프리 표시가 있고 어떤 거에는 프리 표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프리 표시가 없는 거는 유료이긴 해요. 자, 유료이긴 한데요.
그 한 달에 정해져 있는 그 사용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 안에서는 프리 표시가 없는, 즉 유료 목소리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프리 표시가 있는 것만 고르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프리 표시가 없는 거는 사용 한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사용 한도가 꽤 넉넉한 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프리가 없는 목소리도 고르셔도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도운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도운을 고를게요. 자, 그리고 목소리를 고르셨다면 아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서는 효과, 음량, 속도, 높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에 특수 효과를 넣는다거나 목소리의 음량을 설정한다거나 속도를 조절한다거나 높낮이를 설정한다거나, 자, 이런 목소리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속도에 가서 속도를 좀 느리게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 별 모양 단추가 있습니다. 이 별은 즐겨찾기 단추예요. 마음에 드시는 목소리를 별 클릭하시면 해당 목소리가 즐겨찾기에 추가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위에 있는 즐겨찾기 단추를 누르시면 지금까지 별을 눌러두었던 목소리만 이렇게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즐겨찾기 기능까지 설명드렸고요. 목소리 고르셨고 설정까지 마치셨다면 확인 단추 눌러서 확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를 골랐습니다. 자, 목소리를 골랐고요. 이제 아래로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 비디오입니다. 자, 근데 이미지 비디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미지 비디오가 왜 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따가 이거를 완료를 할 건데요. 완료를 하게 되면 지금 이 대본의 내용 있죠? 이 대본의 내용이 여러 개의 장면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첫 번째 장면, 이 부분은 두 번째 장면, 이 부분은 세 번째 장면. 자, 이런 식으로 대본의 내용이 여러 개의 장면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 브루에서는 장면을 클립이라고 하긴 한데요. 그냥 장면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대본의 내용이 여러 개의 장면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각각의 장면에는 그 대본의 내용과 함께 그 대본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자막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적절한 이미지나 비디오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장면이 10개가 있다면 그 10개 장면 각각에 대한 이미지, 비디오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거에 대한 설정을 바로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모델부터 보겠습니다. 사실은 모델은 누를 필요가 없어요. 고를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페이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의 변경 단추 누르시면 색상톤과 스타일을 고를 수 있습니다. 선호하시는 색상톤, 선호하시는 스타일을 고르시면 AI가 이미지를 생성할 때 참고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AI가 이미지를 생성할 때라고 말씀드렸죠. 각각의 장면에는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각각의 장면에 그 대본의 내용 일부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대본의 내용을 잘 설명해주는 이미지를 AI가 즉석에서 생성해서 각각의 장면에 넣어준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대본의 내용을 잘 설명해주는 이미지를 AI가 생성해서 넣어준다라는 말이죠. 그거에 대한 설정을 여기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상톤 스타일인데요. 저는 색상톤은 따로 설정하지 않고 스타일만 고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채화풍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을 수채화로 바꾸겠습니다. 자, 설정 마치셨다면 X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무료 비디오입니다. 자, 무료 비디오. 지금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뜬금없이 무료 비디오라는 게 왜 있을까요? 자, 일단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대본의 내용이 여러 개의 장면으로 쪼개져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각각의 장면에는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선택지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미지와 함께 비디오도 추가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무료 비디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료 비디오 같은 경우는 AI가 비디오를 생성해서 넣어주는 개념은 아니고요.
인터넷에 있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비디오를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디오 에셋이라고 해요. 무료 비디오 에셋. 그 무료 비디오 에셋 중에서 각각의 장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장면에 들어가 있는 그 대본의 내용과 관련된 비디오를 넣어준다는 그런 개념이죠. 자,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스위치를 끄셔도 되고 스위치를 켜셔도 돼요. 스위치를 끄게 되면 모든 장면에는 오직 AI가 생성한 이미지만 들어가게 되겠죠. 반대로 스위치를 켜시게 되면 물론 이미지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비디오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켜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미지만 있을 때보다 비디오가 적절히 섞여 있을 때 동영상이 더 다채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비디오를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장면에는 AI가 생성한 이미지, 두 번째 장면에는 비디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섞여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를 전 스위치를 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 음소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비디오의 소리, 무료 비디오의 소리와 그 브루에서 넣은 배경음악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종류의 소리가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장면에 추가된 무료 비디오에 소리가 있는 경우, 자, 기존에 브루에서 넣었던 그 배경음악과 소리가 섞이면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배경음악입니다. 자, 배경음악 변경 단추 눌러볼게요. 자, 랜덤은 무작위죠. 무작위니까 사실상 5가지 장르가 있는 셈입니다. 활기찬, 감성적인, 유쾌한, 긴장감 있는, 무서운,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활기찬을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하실 점은 이 음악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기 있는 음악들은 전부 장르의 샘플입니다. 샘플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비슷한 음악이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5가지 중에서 뭔가 이 대본의 내용과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활기찬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활기찬 선택하고 이거 닫겠습니다. 자, 이제 완료 단추 누르겠습니다. 완료, 그 다음에 완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아까 그 AI 목소리에서 유료 목소리를 고르신 경우에는 그 얼마나 소진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타날 거예요. 그거는 단추 누르셔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무료 목소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유료 목소리에 대한 별도의 안내창은 뜨지 않습니다. 자, 완료 눌렀고요. 지금 생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생성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AI가 그냥 모든 걸 다 만들어 버렸어요. 한번 AI가 만든 동영상을 잠시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실 때는 왼쪽 위에 있는 세모 단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동영상 미리 보기가 있죠. 자, 그런데 미리 보기가 좀 작아요. 크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곳에 있는 이 단추, 최대화 단추인데요. 이 최대화 단추를 누르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커져 버렸죠? 자, 이럴 때는 이 경계 부분으로 마우스를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마우스 좌우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적절한 사이즈로 맞춰 주시고요. 조절하셨다면 세모 단추 클릭하셔서 동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한 가지 주제로 함께 알아볼게. 세상에 단 0.5% INFJ 남성의 특징이란 말이지.
이거 정말 신기한데 INFJ는 세상에서 제일 희귀한 성격 유형 중 하나래. INFJ 남자는 예민하면서도 이타적이야.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멋진 친구들이라고 해.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의지받고 인기 많은 편이라고. 또 INFJ 남자들은 창의력이 풍부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 뛰어나대. 아무래도 이런 면들이 INFJ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어떠신가요? 굉장히 놀라실 것 같은데요. 자, 아까 이제 장면들을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동영상이 들어가 있는 장면도 있고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비디오 옵션을 켰기 때문에 동영상과 이미지가 섞여 있는 거죠. 자, 사실 꽤 괜찮은 영상입니다. 자, 꽤 괜찮은 영상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100% 완벽한 건 아니죠. 사실 세상에 100%라는 건 전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수정할 만한 여지가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AI가 만든 이 영상 결과물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음악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음악이 들어갔었죠. 자, 아마 음악을 들으셨을 텐데요. 자, 음악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음악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악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 음악을 지워주셔야 됩니다. 자, 기존 음악 지우는 방법입니다. 자,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영역.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영역은 클립 속성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클립 속성 영역. 클립은 아까 제가 장면의 정식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클립 속성 영역에 음악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음악이죠. 자, 이 음악 이름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자, 기존의 음악을 먼저 지워야 하기 때문에 삭제를 누를게요. 자, 기존 음악을 지우겠습니다. 기존 음악 삭제. 삭제했고요. 정말 삭제가 되었는지 한번 재생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한 가지 주제로 함께 알아볼게. 자, 음악 안 들리죠? 음악이 지워졌습니다. 자, 이제 음악을 지웠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새로운 음악을 삽입해야겠죠. 자, 새로운 음악을 삽입할 겁니다. 자, 위쪽에 있는 메뉴 영역을 보시면 마침 삽입 단추가 있습니다. 삽입 누를게요. 삽입 안에 뭐가 있죠? 삽입 안에 배경음악이 있습니다. 배경음악을 삽입하기 위해서 배경음악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자, 우선 한 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내 음악이 PC에서 가져오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컴퓨터에 있는 음악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대중음악이라든지 또는 수노나 UD로 작곡한 음악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무료 음악, 무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무료 음악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음악이 있는데요. 검색 기능 사용할 수 있고 장르별로 분류하는 기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음악 들으실 때는 음악의 제목 부분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가지고 오시고 세모 단추 누르시면 음악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들어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음악은 아까 AI 목소리도 이 기능이 있었죠. 오른쪽에 있는 별 클릭하시면 즐겨찾기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즐겨찾기에 추가를 하신 음악은 위에 즐겨찾기가 있죠. 즐겨찾기에서 따로 모아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음에 드시는 음악을 찾으셨다면 이렇게 클릭하신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삽입하기, 더하기 플러스 삽입하기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악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제 다시 0초 지점으로 돌아간 다음에 동영상을 처음부터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한 가지 주제로 함께 알아볼게. 세상에 단 0.5% INFJ. 네, 새로운 음악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배경음악 창은 X 눌러서 닫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음악을 언뜻 들어보았는데 음량, 볼륨이 조금 큰 것 같았어요. 여러분께서 음악을 아마 바꾸셨을 텐데 볼륨, 음량이 크거나 작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음량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량을 바꿀 때도
아까 음악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했었잖아요. 자, 오른쪽 클릭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새로 넣은 음악을, 제목 부분을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이 안에 볼륨 조절이 있습니다. 볼륨 조절 클릭하시면 여기서 볼륨을, 음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저는 음악이 좀 소리가 큰 것 같았기 때문에 소리를 좀 줄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재생해 볼게요. 친구들, 오늘은 한 가지 주제로 함께 알아볼게. 세상에 대한 네, 확실히 볼륨이 작아졌죠. 자, 이런 식으로 음악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그리고 볼륨을 필요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는 점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막의 서식을 일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뭐죠? 이게 자막이죠. 자, 이게 자막인데 자막의 서식을 일괄 변경하는, 한꺼번에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게 첫 번째 장면이고 이게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자막이 다 들어가 있죠. 이 자막의 글씨체라든지 글자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서식이죠. 서식을 바꿀 때는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서식을 클릭합니다. 자, 서식을 클릭하시면 여기 프리텐더드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이게 바로 현재 적용되어 있는 글씨체 이름입니다. 자,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글씨체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시는 글씨체를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뀌어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도 아까 음악과 그 AI 목소리와 마찬가지로 즐겨찾기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거 찾으셨다면 오른쪽에 있는 별 클릭하셔서 즐겨찾기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즐겨찾기에 추가하신 폰트, 글씨체는 상단에 즐겨찾는 폰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저도 하나씩 한번 눌러서 마음에 드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어그로체 미디엄, 이게 괜찮아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즐겨찾기에도 이렇게 추가를 해둬야겠네요. 자, 일단은 글씨체를 바꿔보았는데요. 제가 다른 장면을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한 곳에서만 바꿨는데 모든 장면의 글씨체가 다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식에서 무언가를 바꾸게 되면 모든 장면에 동시에 적용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바꾸게 되면 한 곳에서만 바뀌는 게 아니라 모든 장면에 동시에 적용된다는 점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자 크기를 바꿔볼게요. 자, 글자 크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 곳에서만 바꾸면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되겠죠. 자, 글자 크기도 지금 150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적절히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서 적절한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글자 색, 테두리, 배경, 형광펜, 그림자 등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막의 서식을 일괄 변경,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막의 위치를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막의 위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모든 장면에 자막이 어디에 있나요? 화면의 아래쪽에 있죠. 이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위치 바꾸는 방법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서식입니다. 서식에 오른쪽 거의 끝 부분을 보시면 위치가 있습니다. 서식, 위치. 자, 위치 클릭하시면 좌우, 상하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상하를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자막이 위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자막이 아래로 내려가죠. 기본값은 0입니다. 좌우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으로 또 이동이 되죠. 자, 필요에 따라서 상하, 좌우로 이동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동하시게 되면 다른 장면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일괄 변경이죠. 그러니까 서식에서 뭔가 하는 거는 다 일괄 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막, 서식, 그리고 자막 위치, 일괄 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선 특정한 장면에 있는 자막의 서식과 위치만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특정한 장면에 있는 자막의 서식과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콕 집어서 그 하나만 바꾸는 거죠. 자, 이번에 서식이 아닙니다. 자, 하나만 편집하실 때는 여기 미리 보기 화면에서 작업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식을 먼저 바꿔볼게요. 이 미리 보기 화면의 자막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제가 여기 윗부분이 있죠. 자, 여기만 글씨체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나눔 스퀘어, 네오, 헤비 바뀌었죠. 자, 그리고 이제 글자 크기를 한번 9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뀌었어요. 아까 서식 기능이었다면 다른 장면에도 똑같이 바뀌어 있을 텐데 제가 다른 장면을 클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장면은 그대로죠. 그런데 아까 제가 바꿨던 7번 장면만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보기 화면에서 서식을 바꾸게 되면 해당 장면만 적용이 된다. 이 점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특정한 장면의 자막의 서식을 바꾸는 방법이었고요. 위치는 어떻게 바꿀까요? 자, 위치는 여기에 그 테두리 선 보이시죠? 테두리 선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위로 올라갔죠? 자, 이제 다른 장면을 한번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다른 장면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미리 보기 영역에서 요 테두리 부분을 드래그 하게 되면 해당 장면에서 특정한 자막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에요. 하지만 장면을 구성하다 보면 이렇게 특정한 장면에 있는 자막만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이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능을 시연하기 위해서 보여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컨트롤 Z를 몇 번 눌러서 원상태로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꿀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줄 바꾸기, 장면 분할하기 두 가지를 제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장면을 한번 쭉 볼게요. 자, 이렇게 장면들을 쭉 보다 보면 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 이거 정말 신기한데 INFJ는 세상에서 제일 희귀한 유형 중 하나래. 여기 계행이 조금 이상해요. 계행이 이거 정말 신기한데 계행,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내용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행을 수동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가능합니다. I 앞에 커서를 두고 엔터를 치면 돼요. 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계행이 좀 어색하게 되었을 때 수동으로 계행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가능하고요. 사실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이 아랫부분 보이시죠? 여기서도 가능하고 미리 보기 영역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계행을 수동으로 하는 방법. 또 다른 장면 가지고 하나 더 해볼게요. 쭉 보다 보면 또 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도 그래서 협력적이면서도 독립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야. 좀 이상하죠? 여기는 그래서 협력적이면서도 다음 여기서 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엔터 치겠습니다. 자, 더 깔끔히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수동 계행이 가능하다는 점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좀 장면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면에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 너무 길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참 유익했길 바래. 여기까지 하고 요 뒤에 있는 내용은 새로운 장면으로 보내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 영역에서 윗부분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자, 윗부분에서 함께 여기 있죠. 자,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커서가 깜박이게 됩니다. 자, 이게 주의하실 점은 이 아랫부분이 아니라 윗부분입니다. 이렇게 윗부분에서 커서가 깜박이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칩니다. 어떻게 됐죠? 장면이 추가가 됐죠? 아까는 이거랑 이게 하나였는데 지금 쪼개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 장면에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 윗부분에서 적절한 위치에서 엔터를 침으로써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서 그 새로운 장면으로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른 장면에서 한번 더 해볼게요. 또 보다 보면 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네, 아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조금 이제 엄청나게 긴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런 면들이 INFJ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이 다음에 그냥 한번 엔터를 쳐볼게요. 자, 여기서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넘어갔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장면에 좀 다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 커서를 적절한 위치로 두고 윗부분입니다. 윗부분에서 커서를 적절한 위치에 두고 엔터를 치면 그 뒤에 있는 텍스트를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서 그 장면으로 보내버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이제 엔터를 쳐서 새로운 장면을 만든 경우 이 이미지나 영상은 이제 그대로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바꿀 수 있는데요. 바꾸는 방법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로 이미지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각각의 장면들을 보다 보면 이미지나 비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좀 어색한, 좀 이상한 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는 이 내용과 안 어울리는 게 들어간 경우입니다. 내용과 안 어울리는 게 들어갔거나 뭐 똑같은 게 여러 번 들어갔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한번 좀 어색한 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자막의 내용과 딱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부분. 아까 위에 원성이가 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뭔가 이게 자막의 내용과 딴판이죠. 자, 이거 지금 동영상인데 동영상이나 이미지나 똑같습니다. 자, 마음에 안 드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할게요. 지금 이 오른쪽 영역을 클립 편집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마음에 안 드는 영상이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클립 편집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AI 이미지 자동 삽입 단추가 있습니다. AI 이미지 자동 삽입 눌러주시면 자, AI가 이 텍스트, 이 자막에 대해서 새로운 이미지 또는 영상을 이렇게 추가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는 경우에는 이 기능 다시 한번 사용하시면 되겠죠. 아까는 뜬금없이 원성이 영상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예전 게 아직 남아있어요. 오른쪽 클릭 삭제하겠습니다. 자, 한번 재생 다시 해볼게요. 이거 정말 신기한데 INFJ는 세상에 자, 이거는 영상이 아니라 이미지가 들어가긴 했네요. 자, 이거 이미지냐 동영상이냐는 AI가 무작위 랜덤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바뀐 거고요. 어쨌든 이 이미지 자체는 너무나 이 내용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자, 그대로 잘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군데군데 특정한 장면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이미지나 동영상이 들어간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AI 이미지 자동 삽입 기능을 사용해서 AI를 다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AI한테 이미지 이거 동영상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새로 넣어줘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또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미지 삽입과 비디오 삽입이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나 비디오를 직접 골라서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또는 직접 뭔가 검색을 해서 내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AI 이미지 자동 삽입을 계속 써봤는데 계속 이상한 게 추가되어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이 이미지 삽입이랑 비디오 삽입은 일종의 수동 기능이잖아요. 이 수동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아직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막의 내용과 전혀 다른, 예를 들어서 아까 저는 원숭이가 있을 때 이거 했더니 지금 제대로 된 게 나왔는데 계속 뜬금없이 원숭이 또 자동 삽입했더니 또 원숭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AI가 오작동하는 경우에는 이미지 삽입, 비디오 삽입 기능을 이용하셔서 수동으로 이미지나 비디오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그리고 비디오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에 삽입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대부분은 비디오긴 하죠. 자, 이미지. 아까 이게 이미지였죠? 자, 이미지인데요. 자, 이미지를 제가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혹시 너희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나? 자, 이미지가 움직이죠? 이미지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움직이는데요. 자, 이런 거를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서부터 혹시 왼쪽으로. 자, 이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방향이라든가 속도를 바꿀 수 있는데요.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수정을 할 건데,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 영역을 클릭을 합니다. 자,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 그 해당 장면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 미리 보기 영역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여러 가지 종류의 단추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단추가 바로 애니메이션 단추입니다. 자, 공 모양이죠. 여기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사용자 지정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사용자 지정. 클릭하시면 사용자 지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세히 보시면 시작 장면이 있고 종료 장면이 있죠. 자, 시작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료 장면까지 화면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시작 장면이 오른쪽에 있고 종료 장면이 왼쪽에 있죠. 그래서 이 미리 보기 다시 한번 눌러보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동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작 장면을 이렇게 아래로 내린다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비스듬히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애니메이션 시작 장면과 종료 장면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였었죠.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시작 장면 영역과 종료 장면 영역의 그 거리가 멀수록 애니메이션 속도는 빨라지겠죠. 근데 저는 빠른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좀 속도를 느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역과 영역 사이의 거리를 좀 좁혀주면 되겠죠. 자, 미리 보기 눌렀더니 천천히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오른쪽에 계신 이 한 분이 안 나오는 게 조금 죄송하긴 하네요. 아무튼 연습하는 단계니까. 자, 그럴 때는 이 영역 조절도 이렇게 가능은 합니다. 끝에 보시면 이렇게 확대 축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필요에 따라서 이 기능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오른쪽 분이 안 나오는 게 좀 죄송해서 처음에는 오른쪽 분이 보이게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 이제 종료 장면은 좀 안 보이게, 좀 영역이 좁아지면서 안 보이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제 점차 위로 올라가는 건 위로 올라가는 건데 점차 확대가 되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시작 장면과 종료 장면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는 점 설명드렸고요. 적용 아무래도 보겠습니다. 이런 면들이 INFJ를 특별 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변경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게 결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곳곳에 지금 어색한 부분도 있고 더 바꿀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사용 방법을 알아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완성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파일에 가서 프로젝트 저장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파일, 프로젝트 저장하기. 자, 프로젝트 저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저장은 일종의 중간 작업 상태를 저장하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 폴더에
브루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동영상을 저장을 한 게 아니라 중간 작업 상태를 저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프로젝트를 다시 열어서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프로젝트를 열 때는 파일, 프로젝트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핵심은 이 프로젝트 저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영상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중간 작업 상황, 상태를 저장하는 기능이다. 그리고 이 작업 상태는 프로젝트 열기로 열 수 있고 작업을 나중에 이어서 할 수 있다.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동영상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동영상으로 저장을 할 때는 자, 위에 보시면 파일에 영상으로 내보내기가 있죠. 자, 이거를 누르시거나 또는 오른쪽 위에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기능은 똑같아요. 영상으로 내보내기를 누르시거나 내보내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내보내기, 영상 파일. 그 다음에 여기서 특별히 뭔가 바꿔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내보내기, 그 다음에 경로 설정하시고 이름 설정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 내보내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동영상을 한번 재생을 해보시고요. 자, 근데 아마 동영상을 재생을 해보셨다면 동영상 0초에서 10초 사이에 동영상의 왼쪽 위에 브루 마크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브루 마크를 워터마크라고 하는데요. 지울 수 있습니다.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서 0초에서 10초 지점으로 동영상을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요. 이 브루 마크를 클릭하시면 여기 휴지통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렀는데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하죠. 그러면 무료로 지울 수 없는 걸까요? 자, 여기에 뭔가 여지가 있습니다.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신청서 제출이라고 나오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출처를 표기한다라는 약속을 하면 그 약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달 동안 브루 마크를 지울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달 동안은 브루 마크를 자유롭게 지울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운영하시는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링크를 여기 남겨주시고요. 출처 표기 방법, 제목, 설명란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고 동의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그 시점부터 앞으로 한 달 동안 브루 마크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신청서를 한번 제출하시면 그 휴지통 누르시면 바로 삭제가 돼요.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주소 적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적어 버리시고 이거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일단은 승인은 그냥 바로 됩니다. 자, 그런데 권한이 아마 머지않아서 회수가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여러분께서 운영하시는 어떤 SNS라든지 그 주소를 잘 적으셨다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출처를 뭐 본문 내용 적는 자리라든가 제목이라든가 이런데 여기 예시가 있죠. 자, 예시대로 출처를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사용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이에요. 브루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출처를 남겨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워터마크 없애는 방법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사용량 한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왼쪽 윗부분을 보시면 파일 왼쪽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단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단추 클릭하시면 여기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성 분석, AI 목소리, 번역, AI 이미지. 지금까지 사용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혹시 아까 맨 처음에 AI 목소리 고르실 때 유료 목소리 사용하신 경우에는 아마 여기에 유료 목소리 숫자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유료 목소리의 경우에는 이게 한 달간이죠. 한 달 동안에 글자 수 기준으로 1만 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꽤 넉넉한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부족하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설령 부족하게 된다고 해도
설령 이 한도를 다 사용했다고 해도 무료 목소리는 계속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나머지도 한도가 꽤 넉넉하게 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브루가 너무 좋아서 브루를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실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한도가 좀 부족해질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업그레이드 단추가 있죠. 업그레이드 단추를 누르시면 별도의 인터넷 창이 나타나고요. 월구독, 연구독, 기간 이용권 총 3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3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요금제, 라이트, 스탠더드, 비즈니스가 있죠. 해당 요금제에 시작하기 단추 누르시고 카드 정보 입력하시면 구독이 됩니다. 국내 AI인 만큼 국내 카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금제 고르실 때 여기 정확한 한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꼭 확인하시고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보이저 X라는 회사가 개발한 동영상 생성 AI 브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